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예. 너무 바쁘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원래 이제 유튜브 TV를 10만 명을 만들어서 그 실버 버튼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뭐 지금 뭐 한 4천 명도 안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뭐 그렇고, 그리고 혹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에 광고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단 100원도 받은 적 없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그럼 광고는 왜 있냐 그러는데, 광고가 있어야지 좀 조회가 잘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래서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유튜브에서 지금까지는 뭐 미래 10만 명 되면은 돈 계정 등록해서 뭐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해보질 않아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어요. 10만 명 되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뭐 10만 명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몇 개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리신 분도 있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는 그 몇 개를 좀 설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제가 말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온 길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그게 모든 거에 어떤 그런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닌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온 길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본 게 그거고 내가 산 게 그거니까 그런 거고, 누구나 다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고 뭐 동료를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케이스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1번은요,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는데 감리를 나갔어요. 감리를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줄을 서다 보면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원래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몰래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밥을 공짜로 먹으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고등학생이거나 뭐 중학생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나이가 50 지긋한 사람이 꼭 그러고 싶을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 얘기의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강의장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침 같은 걸 놔요. 책 같은 걸.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책을 훔쳐가는 거는 도둑이 아니다.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쓸데없는 생각, 도둑 맞습니다. 전주에 제가 사실은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취업반에 이제 보안기사 실기 2개의 어떤 프린트물을 올려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어. 근데 뭐 누가 갖고 갔다? 뭐 모릅니다.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는 피해를 안 보고 나는 나는 이런 이득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요만큼만 피해 보면요,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약간 자제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제 경험상은, 제가 살아온 방식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어떤 남자분은 여성분들을 등쳐먹거나 끝 다 안 좋습니다. 정말로 끝 다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걸 볼 필요도 없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이어서 내가 요만큼만 피해 보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남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생각은 없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되고요. 자기가 그런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헌신, 희생은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희생 없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 이게 한 10편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대로 가면 한 20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원래 제대로 하면 100편.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좀 적정한 선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첫 번째는요,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돼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계산적에서 완전 요만한 거에 계산적에서 계산적인 거는 언제 계산적이어야 되냐면 큰 거를 칠 때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잔머리, 저 잔머리 엄청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깨달은 거는 잔머리는 정말 중요할 때 한 방 쓰는 거지, 사소한 거에 썼다가는요 그 사람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타이밍에 머리를 써야 될 때는 씁니다. 근데 지금 뭐 사소한 거, 난 아까처럼 그런 쓸데없는 거에서는 전혀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차라리 뭐 희생도 아니죠. 그냥 정당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항상 남들이 기대하는 거로 본인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관이 서울대를 나왔어. 근데 나도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서울대 출신이고요. 학교에 대해서 엄청 자랑해. 이런 거는 면접관이 나도 서울대인데 가지고 있죠. 그거는 크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면접관이 학교가 아주 안 좋아. 근데 내가 서울대 나왔어. 그럼 엄청 좋아 보입니다. 그게. 항상 이게 반대포,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게 엄청난 거로 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반대 포지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대하지 않는 거를 해야 된다. 항상 그래야 돼요. 학교가 좋은 곳을 보는 데는 학교 외에 딴 게 뭔가가 더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실력이 좋은 곳을 찾는 데는 실력 외에 학교라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좀 뭐랄까 좀 돋보여 보입니다. 돋보여 보이고, 그리고 뭐 일반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약간 논리적이고 약간 뭔가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모든 거는 감정에 호소해서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기했죠. 쓸데없는 계산적으로 살면 쓸데없는데 너무 계산적으로 살고 조금만 피해만 보면 열 확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 경험상은 분명히 필패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거. 그죠? 그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가졌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거. 그죠? 기대하지 않는 말을 해야지 그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데서 몇 번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사람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오직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 전국시대 오나부다인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오나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뭘 했냐면 바보처럼 행동을 하면서 말을 타고 맨날 돌아다녔어요. 자기 관할 지역을. 그죠? 관할 지역을 돌아다녀서 지리 정보를 다 알아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쟤는 뭐 그냥 무사로서의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한번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동네의 지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항상 자기가 유리한 지역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지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많아도 포위할 수가 있고 뒤를 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없을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길 수 없을 때는. 이순신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안 갔잖아요. 그게 도망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왕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반역인 거죠. 그죠? 원균이 맞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는. 죽어도 왕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순신은 어때요? 자기의 유리한 포지션이 올 때까지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뭔가 경쟁이라는 걸 할 때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꼼꼼하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따져가면서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또 한 번 앉으면 집중해서 막 8시간, 10시간 막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럼 뭐 공무원 시험 보세요.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기술사 반을 운영을 옛날부터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어떤 데가 좋은 건물에 그죠? 어떤 학원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생각을 해요. 나도 임대를 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때 사실은 저 엄청 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경쟁력을 내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건물로 치면 몇 배 더 좋은 걸 해야지 이게 파장 효과가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그 사람의 레벨 정도 하는 거는요 절대로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었어요. 대기업이었어요 사실.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임의 룰, 다른 경쟁의 룰을 만들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온라인이었던 거예요. 오프라인이 그때 엄청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죽여야 되겠다. 오프라인을 내려놔야 되겠다. 왜? 앞으로는 온라인이다. 그죠? 어차피.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온라인이 없었어. 그럼 온라인으로 넘어가자. 그럼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놨으니까 대기업과 경쟁을 해도 저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른 게임의 룰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임의 룰을. 남들이 못하는 거. 그죠? 남들이 잘하는 거로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까 세 번째가 이거예요. 지는 싸움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는 싸움을 할 바에는 싸우지 말고 힘을 비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우리 뭐 일본이 우리 경제 제재 이거 할 때 우리나라도 뭐 버럭해갖고 뭐 이순신가 식당 가서 회 먹고 뭐 동학운동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봐보세요. 저는 거기에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길 수 있냐 없냐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최소한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은 어때요? 싸움 준비를 하고 걸어와야죠. 만약에 일본이 싸움 준비를 안 하고 걸었으면은 아베는 바보인 거죠. 그건 진짜 바보인 거고요. 기본은 싸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시비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일단은 달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는 굴욕적이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싸움의 룰이 생길 때 그때 깨버리는 게 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내가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얘는 너무 잘해. 공부를. 근데 나는 그게 제 정도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못하는 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따라봤잖아요. 따라 해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항상 좋은 대학을 얘기하고, 그죠? 명문대를 들어왔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학원도 다녔고요. 그 많은 시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명문대로 끝나면 좋았지만 대부분 99% 이상은 다 그렇지가 않죠. 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명문대는 소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봐보세요. 그 시간과 그 돈이 과연 의미가 있었냐. 내가 공부가 좋아서 했다면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부로서 얘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다른 길로 얘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를 내서 나의 특기를 살려서 얘를 깨버리자. 근데 주의사항은 다른 길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건 맞는데 남들이 다 가는 다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남들이 다 가는 다른 길.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남들이 다 가는 다른 길이 뭐예요? 학점은행제에서 대학원 나오고 학력 세탁해야지. 이게 왜 학력이 세탁기입니까? 그죠? 돌리면 이게 남들이 다 가는 다른 길이에요. 이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화된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어느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 시켜서 얘기는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얘기하면, 저희 아들의 친구는 과학고를 나왔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과학고를 나왔고, 중학교를 조기 졸업했어요. 걔를 공부로서 이기려고는 하지 않는다. 걔 공부는 걔는 워낙 잘하는 애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걔는 한양대학교, 과는 얘기 안 할게요. 한양대학교에 지금 1학년 끝났고, 그죠? 재학 중이고, 지금 우리 아들은 대학교, 정규대 나오고, 그죠? 정규대 나오고, 컴퓨터 사이언스 나오고,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대학원 1학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잣대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그거예요. 지금 얘랑 공부를 해서 얘를 이길 수 없다면 나는 다른 길을 통해서 얘를 깨버리겠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누가 뛰어난지, 왜냐면 과학고 출신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누가 뛰어난지 모르게끔, 비교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있냐, 그거는 이제 오늘 강의의 주 내용이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블로그 어디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3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동영상을 듣고 그렇구나,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게 기억이 나고, 그게 기억이 나야지만 실제 내 행동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필요한 시점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촬영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